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잉 에이전트, 바잉 오피스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요, American Importers Association, 그러니까 미국 그 수입자 협회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바잉 오피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 범위라는 게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조업체들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한 제조업체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를 대신해서 거래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그 검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적 관련되는 관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negotiate with the supplier for best price and terms. negotiate 협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바잉 오피스를 기준했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며 한국에 있는 서플라이어들과 바이어를 위해서 최선의 가격과 terms 그 여러 가지 그 최선의 거래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임무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외국에 있는 바이어를 대신해서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와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을 한다. 물론 베스트 프라이스를 얻기 위해서도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end product information to the importer.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임포터에게 제품에 관한 정보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업체를 섭외를 해가지고 국내 업체로부터 제품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되면 그 정보를 바이어한테 전달해주는 역할,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ntroduce a new product to importer. 또 새로운 품목을 바이어한테 이제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품목도 있는데 이거 한번 어때? 이것도 수입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inform the importer of special offers, discounted, discontinued models, etc. 그죠? 그래서 바이어들한테 어떤 특별한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나 조건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discontinued, 뭐 단종된 모델이라든지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send samples to the importer.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그 샘플을 수거해서 바이어한테 한 번에 전달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place order on the one LC if there is more than one supplier. save bank charge.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국내 서플라이어가 한 군데 이상이라면 LC를 한 개로 해서 오더를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요? 국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세 개 서플라이어가 있다. 그랬을 때 해외에 있는 바이어가 세 서플라이어한테 각각의 LC를 개설해줘요. 그러니까 세 개겠죠. 세 개 LC를 오픈해주면 그만큼 뱅크 차지가 많이 들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A 제품, B 제품, C 제품 해가지고 한 개의 LC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check the product to make sure the quality is acceptable.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잘 그 체크해 본다라는 거죠. 왜요?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퀄리티 is acceptable. 퀄리티에 대해서 바이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퀄리티 컨트롤을 해준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check on the goods while they are being produced and give the importer a process report. 그래서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잘 체크해서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리포트를 바이어한테 보내준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arrange for shipment of goods.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그 선적을 arrange 해준다. to local port and cargo consolidation. cargo consolidation 하는 건 뭐냐면 LCL 화물일 때 다른 화물과 수출용 우리 제품을 이렇게 혼적하는 것을 얘기해요. If from more than one supplier.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다수의 서플라이가 존재할 경우에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제품들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적에 관한 어렌지를 해주고 선박 수배라든지 선적에 관한 수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 이제 물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럼 물류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inform the importer. 바이어한테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When the order has cleared local customs. 그래서 이번에 수출 오더된 물량이 local custom, 우리나라 국내에 그 수출 통관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알려준다. local custom, cleared custom 하는 거는 통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출 통관이 됐을 때 바이어한테 인펌을 해준다. 정보를 전해준다. 아, 무사히 잘 통관됐어요. 라고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monitor shipments as they leave the port. 그 다음에 선박이 출항을 하게 되면 그 출항한 사실들 바이어한테 잘 모니터해서 연락을 해준다라는 거죠. 네, 12번째. 뭐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거 별일 아니에요. 간단한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들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이어가 원하는 품목들. 근데 국내 제조업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제조업체를 찾는 거, 그 다음에 협상하는 거, 그 다음에 생산되는 과정을 잘 좀 지켜보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적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업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번, arrange meetings between local supplier and US importer in case the importer visit your area.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바이어라고 했을 때, 미국 바이어가 한국에 오게 되면, 국내에 있는 서플라이어들하고 미팅할 수 있도록 잘 주선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잉 에이전트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바잉 에이전트는 어떠한 경로로 우리가 바잉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외국에 있는 바이어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아, 당신이 니네 나라에서 화학약품, 예를 들면 화학약품에 대해서 전문가라는데 네가 우리를 위해서 좀 바잉 오피스 역할을 좀 해줘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으러 나서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내가 이런 역할을 해줄게. 나한테 커미션, 그 다음에 fee 이런 것들을 얼마 정도를 지불을 해라.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이러한 바잉 에이전트 업무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바잉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바잉 오피스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이것도 아주 좋은 그러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바잉 오피스다라는 거는 외국에 있는 바이어를 대신해서 국내에 있는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에 대한
그 제조업체들을 발굴하고 그들과 바이어를 대신해서 무역 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그걸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검수도 하고 선박 스케줄도 한번 좀 알아봐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업무라는 거고요.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바이어가 들만한 사람을 찾아내서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 바이어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한국무역협회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협회 그 상담실이나 이런 데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한국 물건 사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적당한 무역업체 하나 추천을 좀 해줘라. 예.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러시아 바이어들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제가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대해서 신발에 대해서 업체들을 쫙 수배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주니까 그 친구들이 공장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국내 업체들하고 미팅 주선해가지고 국내 업체 러시아 업체가 왔을 때 국내 업체들하고 한번 쭉 그 돌아가면서 협상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나머지 이제 관련되는 모든 무역 관련된 일은 저희가 다 처리해 주고 예. 그리고 저희가 피드 받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이 에이전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수입 오파상 어퍼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고편이지만 수입 오퍼라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 수입을 하는 쪽에서 거래 알선을 해주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거래 알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커미션을 받는 그러한 형태의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